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사천 논란이 불거졌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에선 새로운 미래가 창당했는데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삼성그룹 경영권을 불법 승계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칠레에서 난 산불로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숨지고 200명이 실종됐습니다. 칠레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야권의 제3지대인 새로운 미래와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명은 새로운 미래로 정했는데 초반부터 불협화음이 나왔습니다. 이원욱, 조응천 두 의원이 흡수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불참한 겁니다. 여권에선 사천 논란을 부른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제3지대 정당인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의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의 미래대연합이 어제 공동 창당식을 열었습니다. 애초 통합신당의 이름은 가칭 개혁미래당으로 정했지만 당원과 지지자 공모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미래로 결정됐습니다.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미래대연합 소속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묻지마식 흡수 통합은 원칙에 맞지 않다며 합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세력 간 불협화음이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이 때문에 향후 제3지대 빅텐트로 가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권에선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준 서울 마포울 출마를 고사한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그 자체가 총선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정 갈등에서 한 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객 공천으로 불거진 친명계와 친문계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2시간 가까이 회동했습니다. 아유 보자. 네. 이거 또 이거 지금 뭐. 이거 잘 남았네. 네. 바로도.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공천 관련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당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이 추진됐고 이 회장은 그 대가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당시 이루어진 결정은 합리적인 경영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칠레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 사흘째입니다. 지금까지 사망과 실종 인원은 모두 260여 명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타버린 집으로 돌아왔지만 평온한 일상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도 화재 지역 방문을 삼가라고 알렸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화마가 지나간 뒤 마을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산불을 피해 대피했던 주민들은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잔해를 뒤지며 남아있는 게 있을까 접시라도 주워보지만 둘러봐도 더는 줄 수 있는 게 없어 막막합니다. 예순이 될 때까지 남편과 같이 일궈온 집과 일터는 산불로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Todo el sacrificio, toda una vida.
사람들은 미처 챙기지 못한 반려동물을 찾아다닙니다. 많은 동물은 불에 타 죽었고 살아남은 동물들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Que necesitamos ayuda, alimento para las mascotas, los útiles, ropa, ya no sé, porque en mi casa perdí todo. 주민들은 화재 당시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De un momento a otro bajó el fuego hacia el jardín botánico. 10 minutos ya teníamos el fuego encima. El humo, se puso todo el cielo negro, se oscureció todo. El viento parecía un huracán, era como estar en el infierno. 칠레 중부 발파라이소 지역에서 산불이 시작된 건 현지 시간 2일. 남미의 건조한 기후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많은 곳이 진화가 됐지만 아직도 곳곳엔 잔불이 남았습니다. 칠레 정부는 64명이 숨졌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주민은 계속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냐델마르 등 4개 도시엔 통행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주칠레 한국대사관은 피해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긴급 공지를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 대선 첫 경선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올해 11월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2차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만일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면 중국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율을 적용할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 중국과 이른바 무역 전쟁을 벌이며 2018년과 2019년에 이미 중국산 제품에 수조 원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을 예고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 전쟁은 아니라며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과 모든 면에서 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공식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득표율은 96%, 결과는 예상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선 승리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The folks are starting to focus in, and the guy we're running against, he's not for anything, he's against everything.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리턴 매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초반 열세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한강다리 위였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선 농협조합원이 조합장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한강다리 위에서 차량이 불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고 파편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서울 개화동 행주대교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사고 직후 승용차는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 80대 A씨는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여 분 만에 껐지만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안성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협조합원 A씨가 조합장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범행 직후 도망친 A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마을회관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나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만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와 맞물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그리고 진료 건수로 보상해주다 보니 생긴 3분 진료 관행까지 정부가 이런 의료 체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섭니다. 우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합니다. 진료 건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진료가 얼마나 어려운지와 위험한지 또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겁니다. 소아와 분만 분야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필수 의료 지원 방법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진료로 줄줄 새는 재정 누수도 틀어막습니다. 진찰료와 물리치료, 도수 치료 비용을 같이 받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의대 증원 발표와 맞물려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구체적인 분야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료계와 좀 더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하고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주말 사이엔 어떤 뉴스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을까요?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전해드리는 소셜픽입니다. 홍콩을 찾은 리오넬 메시가 노쇼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한 남자가 메시의 얼굴이 나온 입간판을 발로 힘껏 후려찹니다. 이렇게 목만 댕강 잘려나간 모습이 팬의 분노를 실감하게 하는데요. 현지 시간 4일 홍콩에서 열린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팀의 친선 경기에서 메시가 출전하지 않자 벌어진 일입니다. 메시는 최근 부상이 너무 심해져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환불하라는 관객들의 야유는 점점 커졌습니다. How do you bring Messi and Suarez to Hong Kong and not put them on for anything? It's disappointing. Shame on them. Shame on the organization. They should refund people here.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지적하는 이 사람도 홍콩 정부도 실망스럽다며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였습니다. 티켓 가격은 최고 83만 원 정도였는데 축구에 신을 내세워 홍보했던 이벤트에 팬들의 실망감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스몬비,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며 걷는 모습이 좀비 같다는 신조어죠. 그런데 최근 미국에선 이렇게 더 낯선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 안에서 커다란 고글을 쓰고 손가락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입니다. 또 다른 장면엔 자율주행차 안에서 손에서 핸들을 놓은 사람, 자세히 살펴보니 헤드셋까지 쓴 상태입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우린 망했다 이렇게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난주 애플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우선 미국에서 출시했습니다. 그러자 거리에서 이 헤드셋을 착용한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이런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가상현실 헤드셋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면 앞으로 거리 어디에서나 이런 모습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눌한 말투로 필리핀 여성을 흉내내는 영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쯤 한 먹방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여기 나온 초대 손님 필리핀 구독자라면서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이동입니다. 그런데 댓글에서는 왜 필리핀노를 흉내내는 한국인을 불렀느냐, 인종차별적이다, 영어 댓글들 이어집니다. 이 캐릭터는 코미디 프로그램과 개인 방송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900만 이상의 대형 채널에서 소개되면서 차별과 희화화라는 비판에 직면한 겁니다. 어설픈 흉내가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꾸준히 있었습니다. 우리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풍자나 해악이 아닌 낡은 코미디 이런 비판이 있는 만큼 코미디 속 인종차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됐습니다. 재벌 3세를 사칭한 사기꾼 전청조 사건과 비슷한 수법 또 있었습니다. 한 40대 남성이 국회의원 혼외자, 수억 원의 재력가 이런 것처럼 수억 원대 돈을 빌리다 들통났습니다. 주변에 자랑했던 인맥은 1인 다역을 연기하며 만든 가짜였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사업가 A씨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금융그룹 부회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함께 식사 자리를 갖고 일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처럼 돼 있습니다.
현직 투자업체 대표와 나눈 대화도 있습니다. A씨가 10억에서 15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요구하자 투자업체 대표가 오히려 고맙다고 합니다. 대화 속에선 A씨가 엄청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부 가짜였습니다.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본인이 1인 2역을 하며 카카오톡 문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속았고 일부는 A씨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까지 빌려줬습니다. 회장님 사무실 가서 씨하고 만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부회장님이 직접 씨에게 보내준 카톡을 다 보여주면서 너무 대단했죠. 씨한테도 진짜 너무 복동했고 실제 투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3선 국회의원의 혼외자로 수백억 원을 가진 재력가라고 주변에 소개해왔습니다.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사진이 그냥 다 모든 걸 말해주는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채권자들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 자신의 전세보증금 9억 원이 곧 들어온다며 집주인과의 가짜 대화를 만드는가 하면 가상의 본가 큰형을 만들어 돈을 보내줄 것처럼 문자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을 느낀 피해자들이 A씨의 휴대전화와 PC를 포렌식하면서 카톡 사기극이 드러났습니다. 카톡에 등장한 대화 상대방들은 취재진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웃으시더라고요. 나 전혀 몰라. 이런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하고 친분 사칭한 건 맞고. 카톡에 사진을 가지고 포스터 만들고 있는 관계로 이용하고 있는 거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해요. A씨가 사칭하거나 친분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인물은 금융그룹 회장부터 투자업체 대표, 대형 로펌 변호사, 갤러리 관장, 아예 가상의 인물까지 10여 명에 달합니다. A씨의 컴퓨터에서는 600억여 원을 보유한 것처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조작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가족도 속았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A씨의 전 부인은 실체를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A씨가 사기친 피해금까지 대신 갚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알려자들이 풀어줘서 대신 알려주신 거지 저한테. 돌이켜보니 의심스런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계속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파고들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많이 힘들구나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가고. 사기 사건을 조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A씨 측은 취재진에 나스닥 상장 해외 기업의 한국 지사장에 내정됐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A씨 측이 취재진에 보낸 사진입니다. 지난해 10월 두바이에서 찍힌 사진인데 인도의 한 나스닥 상장기업 회장이 A씨와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 달 뒤 이 회장은 A씨가 자신들에게 투자를 한다고 했다고 알리는 서류를 국내 은행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A씨가 40억 원가량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증시에 올린 회장의 회사고요. 사실은 지금 여기는 딱 지사장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 사람이 사업적 역량, 커넥션, 영어도 잘하고 해외 친구들하고 인적교류를 하는 어떤 모습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정말인지 해당 회사에 물어봤습니다. 그에게 속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We don't know. We met him only once or twice. He said he wants to invest in our company. We gave him the document, but he never invested. He never sent any money, nothing. So now we are not in contact. A씨가 돈을 송금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 서면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He said, my bank, there is some problem in my bank. I will send after some time. I will send after some time. Only talking. Now we will be very, very, very careful. 포털에 A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기사와 함께 A씨의 회사가 여러 개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사무실 주소로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 그룹이라고 혹시 있나요? 네, 일단 저희 오피스텔에는 이런 사무실이 따로 없으면서요. 취재진이 A씨의 입장을 물었더니 자신은 사기를 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 친구들에게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적이 아예 없으세요?
그런 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네네네 그런 거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제가 처벌받고 기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과 PC를 빼앗아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카톡 내용을 들여다봤고 혼자서 대화를 꾸며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본인이 돈을 갚을 테니 자신을 믿어달라며 스스로 건네준 것으로 판단해 해당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플라스틱 칫솔통으로 때리고 욕설을 해 채권추진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었던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은 영상 12도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했는데요. 하루만인 오늘 전국 곳곳엔 많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30cm의 폭설이,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